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이 머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오래된 감독님께서 가발 업체 대표신데 저에게 가발을 선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머리라서 티가 안 나고, 근데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인스타그램에 한우리 위그하우스 검색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뭐봐. 자, 석근님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대디님. 저는 85년생 올해 40 된 아재입니다. 대디님처럼 아이돌을 키우고 있고 직장에서는 과장이 되었네요. 저는 꼰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살아온 습관들이 있으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나 직장 후임들에게나 꼰대같이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저 같은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40대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이신데 50살은 위인 것 같아서 늘 보고 배웁니다. 그거 칭찬 맞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꼰대라는 말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용어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꼰대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꼰대 같은 행동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대 이상부터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까지는 친구나 여친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점이 보이면 이야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40대가 넘어가면 주변에서 그런 나에 대해서 그런 객관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와이프 빼고. 그리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젠 자기가 완전 어른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첫 번째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강요하는 순간부터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형 서점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가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대형 서점을 갈 때마다 한없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없는 겸손함이 생기거든요.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심하잖아요.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멍청하다고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내 생각이랑 다르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바꾸려고 들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팩트를 가져와서 이야기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면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단톡방에 정치인 비방글이나 가짜 뉴스를 퍼와서 막 올리는 분들 있죠. 그런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단톡방이든 어느 집단이든 생각이 다른 이들이 언제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표현의 자유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같이 즐기시고요. 제가 예전에 신문사 인턴할 때 이야기인데, 어떤 대리분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물어보니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결혼 추진했다 하니까 직원들이 막 환호하면서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서 축하해주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는 50대 부장이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신호 입원한 게 자랑이냐? 자랑이야? 야, 니들 부모님한텐 그거 개망신이야, 개망신. 야, 사람이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애 먼저 생기고 결혼하는 게 뭐 잘한 짓이야? 잘한 거야? 자랑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니까 분위기는 완전 싸해지고, 그 대리분의 표정은 완전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부장은 자기가 말해놓고 표정이 마치 나는 역시 멋진 어른이야, 아주 따끔한 일침이었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입니까? 아니, 다 큰 성인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데,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다 인정을 해주고 결혼하는 건데, 지가 뭔데 갑자기 나서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집단에는 따끔한 일침이랍시고 그딴 말을 하는 건데요. 절대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속으로 흉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려 든다. 그 순간 그냥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는 말수를 줄일 것.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분들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나 직장 후임들과 자기는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뭐 일부러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 너 언제 결혼하냐? 제가 실제로 보고 쇼킹했던 게 뭐였냐면은, 임신한 여자 후임 직원에게 이번에 자연분만이야? 제왕절개야? 제왕절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봤어요. 또 그리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 자랑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일과 무관하게 사적인 얘기를 과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나이가 10년 이상 어린 후임들에게 과도하게 다가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친근하게 행동하고 가벼운 스몰 토킹 같은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 자기 딴에는 자기는 나이를 먹었지만은 마인드만큼은 10살 이상 어린 너희들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좀 끼워줘라. 이런 거 정우성이나 이정재가 아닌 이상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연히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죠. 옷도 너무 아저씨같이 입지 않으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해야지 훨씬 어린 친구들 대화하는데 자꾸 눈치 없이 끼어들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회식하려고 하는데 계속 끼어들려고 한다든가 물론 회식 자리에 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가면은 입은 좀 무겁게 하시고 지갑을 여시면 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선배보다 차라리 조금 조용하고 무뚝뚝해도 융통성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 훨씬 더 멋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명확히 파악할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분들을 상대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 반이었어요. 90분.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해서 갔는데 제 앞 순서에 2명의 간단한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그 회사의 대표였고 또 한 분은 그 지역의 군수였는데 그분들이 각각 10분씩 인사말을 하고 제가 이제 메인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깔끔하게 10분 정도 하고 끝을 냈어요. 문제는 그 두 번째 군수님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군수님 어디 계신 거야 하고 찾는데 없어. 안 보여. 그렇게 한 15분 정도 흘러갔는데 그제서야 하면서 뚜벅뚜벅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 늦게 온 거였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연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원래 10분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0분을 넘게 하는 거야. 강연할 때 오신 분들의 표정을 잘 보는 편인데 사람들이 조금 지루해 한다 싶으면은 템포를 조금 높이고 농담도 좀 했다가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좀 내리고 그런 식으로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절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다들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핸드폰 보고 있는데 지가 완전 주인공이야. 그런데 메인 강사의 주인공은 저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행사를 마쳐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제 시간을 뺏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군수는 40분 이야기하고 나서 갔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분이 늦게 와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다. 혹시 강연을 40분만 해주고 끝낼 수 있냐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해드려야지. 근데 강연이라는 게 저의 기승전결이 있고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1시간 반에서 40분으로 줄이니까 강연을 하면서도 계속 시간 보느라고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 제가 원하는 강연의 느낌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여기에서 메인인가 아닌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낄 자리인가 안 낄 자리인가 명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돼요. 그 군수는 높은 사람이지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제 독서 모임에 오셨던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최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이 동기부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는 30분 정도 오신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서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거기에 청중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또 그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분이 정말 오랫동안 제 채널의 감독님 분들이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계속 말을 걸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는 청중으로 간 거였고 주인공은 따로 계신데 강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하고 빠져나와서 밖에 있다가 강연이 시작하고 나서야 그때 제가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았어요. 또 그리고 저한테 간단한 인사말 스피치를 부탁받은 게 있어서 나갔는데 딱 그 강연장에서 그 군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올라가면서도 절대로 나대지 말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딱 올라가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분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정말 배우는 게 많고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한껏 강연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맨 뒤로 빠져서 청중으로서 메모하면서 질문도 하고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걸맞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잘못했으면 사과할 것. 제발 잘못을 했으면은 사과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잡지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인데 그때는 디카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였단 말이에요. 필름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데일라이트 필름과 하나는 텅스텐 필름이 있어요. 저는 포토그래퍼를 따라가면서 조명도 세팅하고 필름도 세팅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제 사수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필름을 갈아 끼면서 야 텅스텐 이랬어요. 전 그래서 네 하고 텅스텐 필름으로 갈아 끼워 드렸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막 찍고 나서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해서 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텅스텐 필름을 끼면 어떡해? 미쳤어 이 야? 아니 아까 선배님이 텅스텐 필름 끼라면서요. 내가 언제 내가 데일라이트 필름이라고 했지 내가 텅스텐 필름이라고 했냐? 아유 저
아우 하면서 현장에 사람들도 많은데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텅스텐이었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그렇게 깨지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마침 옆에 계시던 모델 에이전시 직원분이 이상하네요, 아까 분명히 작가님께서 텅스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니까 그 싸스의 얼굴이 뻘개지면서 야, 내가 계속 데일라이트 필름으로 찍고 있었으면은 내가 텅스텐이라고 해도 센스 있게 데일라이트 필름을 꼈어야지 하면서 더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거기 인턴이었지만 다음 달에 이미 미국에 취업해서 가는 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굽힐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촬영 끝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사과하시죠 했더니 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도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요. 사과하셔야죠. 자, 그러면서 피식 웃더니 야, 너 옛날 같았으면은 너 나한테 딱이었는데 맞았어 이 새끼야 하면서 가는데, 자, 그때 만약에 본인이 아,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헷갈렸나 보다 하면서 사과했으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지가 잘못했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적반하장하고 이런 행동은 뭐 20대 때 하면은 머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40대가 넘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때부터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남이사 뭘 하든 신경 끄고 본인이나 잘하기.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돌아와서 목수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팀에 딱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목수라고 해도 옷을 꾀재재하게 더럽게 입고 있는 걸 싫어해서 언제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고 와가지고 아이고 패션쇼 하러 오셨나? 미국에서 살다 온 거 티내나?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각자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쉬는데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또 쓰고 오더니 막내인데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네? 미국에서 살다 온 거 티내나? 이렇게 회식 못하고 집에 간다 그러면 또 쓰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계속 그런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 반장이거나 아니면 기술이 뛰어난 목수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근데 목수일한 지 1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본적인 것도 못해서 반장한테 매일 깨지는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초보인 내가 봐도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형님, 현장에서 저한테 신경 그만 끄시고 형님 기술 연마에만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음부터 저한테 안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꼰대들은 남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놓고 사람을 평가지래. 싸가지 없지 않냐, 개념 없지 않냐, 못생기지 않았냐, 쟤 뚱뚱하지 않냐, 쟤 휴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냐, 무례한 지적질을 하면서 남이 뭘 하든 지한테 피해준 것도 아닌데 깊게 생각 안 하고 입 밖으로 내뱉고 자기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평가하고, 이런 인간들 중에 자기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우기지 않기. 두 번째, 말수를 줄이기. 세 번째, 자기 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네 번째, 잘못했으면 사과하기. 다섯 번째, 남이 뭘 하든 신경 끄고 자기 일이나 잘하기. 이 모든 걸 지키셔서 나이를 먹더라도 좀 품위 있게, 좀 사람답게, 존경받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이 먹지 말자.